문학은 인간의 욕망의 발현이야. 그 욕망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꿀게. 너네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 결국 문학의 주인공은 각각의 원하는 바가 있어. 그 말은 점순이는 뭘 원해? 날 원하잖아. 말이 좀 그런가? 날 원하죠. 소설은 드라마랑 똑같아. 예를 들어 드라마를 봤는데 딱 봤어. 그럼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누가 주인공인지부터 알아야지. 그러면 주인공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문제 낼게. 주인공은 뭘 보고 파악할까요? 주인공은 뭘 보고 파악해야 되겠니? 읽다 보면 느낌 오는 사람? 이건 아니야. 드라마 아니라고 알겠죠? 이건 지금 수능이야, 실전이야. 주인공이 누군지 빨리 판단하고 가야지.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이 작품이 내 기억 속에 남아야 돼. 그러니까 EBS 교재에서 받고 이 사람이 주인공인 걸 알아. 그러면 그렇게 가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어. 이를테면 지금부터 4년 전인가 5년 전일 겁니다. 정확히 연도가 기억이 안 나. 이게 내가 이제 늙는 거야. 옛날에는 몇 년, 몇 월, 몇 번부터 몇 번에 무슨 지문 나왔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은 누구야까지 기억했거든. 봐봐라. 봐도 이렇게 머리가 크죠? 용량이 커 보이지 않아? IQ가 내가 중학교 때 IQ 검사했을 때 153이었거든요. 나 153이야. IQ가. 나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게 이제 세상에 찌들다 보니 뇌세포가 다 돼졌나 봐. 이제 기억도 안 나. 한 4년 전, 5년 전 수능시험에 나왔던 고전소설입니다. 제목은 토끼전이에요. 그럼 토끼전이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맨 먼저 드는 생각은 주인공은 누구야? 토끼가 나와야지, 그지? 일단 그래, 자라도 나오고 토끼도 나오고 하겠지. 토끼가 나와야 되죠? 근데 그 소설에서는 토끼가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토끼전이라 그러면 왜 토끼가 주인공이겠냐 하고 딱 봤는데 처음부터 누가 나오냐면 호랑이가 나와. 전혀 상관없잖아. 내 기억 속에 없는 애잖아, 호랑이는. 토끼전은 호랑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 그지? 가가지고 야, 너 간 있냐? 간 있다. 가자. 그래서 갔는데 간 없다. 간 꺼내라.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도망가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야. 근데 갑자기 호랑이가 등장하더니 자라보고 널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혼란이 오거든. 뭐야 이 호랑이 새끼는. 왜 갑자기 자라가 먹고 싶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전혀 앞뒤 맥락 없이 소설을 잘라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의뢰 알고 있는 내 기억 속의 주인공으로 접근했다가 크고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주인공이 그 장면에 안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지금 내 말이 이해돼? 그럼 주인공은 어떻게 파악할까? 주인공은 문제에 등장해. 어디 등장한다고? 문제에 등장한다고. 자, 이 주인공은 어디서 파악하냐면 반드시 문제에서 확인해야 돼. 내가 여기서 슬픈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런 거예요. 고3 국어에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가장 큰 소양은 이 글을 읽고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이다를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아니라, 그게 아니야.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소설 내용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 문제만 안 틀리면 돼. 어차피 그 소설 내용 안다고 해서 가산점 주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잘 봐. 자, 뒤에 문제 보는 거야. 뒤에 문제를 봐봐. 뒤에 문제를 딱 보면 15페이지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문제를 보세요. 보시면 작은 따옴표 쳐져 있는 인물이 2명 등장합니다. 누구하고 누가 나와? 나와 점순이. 내가 일부러 동백꽃을 한 이유가 내 수능 때 기출문제도 하지만 지금 사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동백꽃이라는 이 소설의 내용을 모른다는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일부러 이 소설을 한 거야. 알아. 주인공이 나나 점순인 걸. 맞잖아. 알아요. 알긴 알아도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 이 부분은 나와 점순이가 나오는군. 이해가 됐어? 자, 이제 문제 통해서 확인했어. 당연히 이 문제를 확인할 때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니? 보기의 존재야. 이 보기는 감상의 기준을 주기 때문에 보기는 또 나름대로 확인을 해야 돼. 주인공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확인할 때 문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보기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보기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주인공이 누군지 알았어. 주인공을 확인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주인공을 확인한 상태로 이제 지문 읽기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갈 때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알죠?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소설 감상에서. 라고 얘기하면 맨 먼저 머릿속에 딱 드는 건 사건이야. 소설은 사건이 아니야. 소설은 사건은 중요하지 않아.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이 뭐냐고 물어보는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소설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 유형이 뭐냐? 그건 인물의 심리와 태도입니다. 알겠죠? 이 사건에서 각각의 인물이 어떤 심리와 어떤 태도를 가졌는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려면 내가 지문을 읽을 때 이 주인공과 관련된 뭘 찾는 게 중요하겠어? 심리야. 심리야. 자, 정리할게. 이 지문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주인공이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의, 여기는 이 사람의 처지. 됐죠? 이 사람의 직업,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심리야. 이걸 파악해야 돼. 처지와 직업과 성격과 심리 네 가지를 파악하는 거야. 파악한다는 말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거기다가 밑줄을 쳐야 돼. 여기까지 됐어? 거기다가 밑줄을 쳐야 돼. 처지와 직업과 성격과 심리를 보여주는 구간에다 밑줄을 쳐야 돼. 여기까지 됐지? 그 중에서도 처지와 심리가 중요해. 여기까지 됐어? 이 네 개 중에 머릿속에 기억하기 귀찮으면 최소한 처지와 심리는 찾아야 돼. 그 중에서 더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 둘 중에 이게 더 중요해. 심리가 더 중요해. 순서대로 하자면 심리가 무조건 1번이야. 이거 파악하는 게 1번이야. 그 다음 처지를 파악하는 게 2번이야. 중요도에 따르면 나머지 직업과 성격을 파악하는 게 3번이야. 굳이 이걸 순위를 나누자면 이해가 됐어? 그래서 항상 인물의 심리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여기서 심리란 더 쉽게 얘기해 줄까? 더 쉽게 얘기해 줄게.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찾아가. 무슨 생각하는지 찾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생각하는 건지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3번. 자연스럽게 인물 간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인물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때 인물 간의 관계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호적 관계이거나 대립적 관계. 어설픈 중간의 중립은 존재하지 않아. 만일에 중립이라면 그 인물은 뒤에서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해됐어? 같은 편끼리 편가르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데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어쨌든 나는 국어문학을 전공했으니까 다른 거 몰라도 내가 문학은 정말 자신 있거든. 생각해봐 4년에는 문학만 했을 테니까. 대학 다닐 때도요. 수업 들을 때 어차피 수업은 둘 중에 하나야. 문법 아닌 문학인데 문법은 딱 생각해보세요. 듣기가 싫어. 극혐이야. 출석 부르는 것도 졸려 심지어. 게다가 이게 학점 맞기도 어려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시험 봐야 되는 거니까 짜증나 일단. 이게 그 기억, 니은, 자음, 모음만 한 학기를 배워. 문법 시간에. 도대체 그걸 왜 한 학기를 배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만 한 학기를 배워요. 의문만. 의문의 변동도 아니야. 의문만.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문법 수업은 웬만하면 다 뺐어. 수업은 내가 수강시험 하는 거니까. 그래도 문학은 들을만해. 재밌거든. 글 읽는다는 재미가 있잖아. 게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재밌는 소설들도 있어. 재밌는 시도. 또 가끔가다 또 야한 것도 있고. 재밌어. 재밌는데 문제는 이게 문법은 그래서 안 듣다 보니까 문학은 다 들었거든. 다 듣다 보면 교수님들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셔. 이제 이런 시는 어떻게 봐야 되고 저런 소설은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시는 어떤 내용이 저런 소설은 어떤 내용이다 막 얘기를 해주셔. 근데 결론적으로 모든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한 얘기가 있어. 시를 가르치는 교수님도 소설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극수피를 가르치는 교수님도 혹은 비평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마저도 결국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똑같아. 문학은 인간의 욕망의 발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작가가 된다고 칠게. 한때는 내가 학원 강사하면서 뭐 하고 싶었냐 하면 작가가 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소설 한번 써보겠다고 집에서 깜짝댔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쓰게 되면 맨 먼저 내가 어떤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느냐. 인물 캐릭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구성을 짜고 소설을 할 때 이 인물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지.
반드시 뭐가 있냐면 뭔가에 대한 욕망이 있어. 그게 돈이 됐던 권력이 됐던 하다못해 여자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뭔가에 대한 욕망은 있다고. 그 욕망이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 욕망과 충돌하는 갈등관계도 만들어지고 같은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끼리 우호관계도 만들어지는 거야. 그 욕망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꿀게. 너네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 결국 문학의 주인공은 각각의 원하는 바가 있어. 지금 내 말이 이해돼? 내 말이 이해가 됐어?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의 무슨 생각이냐와 이 인물 간의 관계정리 두 개를 이렇게 살짝 엮으면 결국 우호관계냐 대립관계냐 하는 건 생각이 같으냐 다르냐인데 이때 이 생각은 각각의 원하는 바가 존재해. 이게 문학의 핵심이야. 소설도 시도 수필도 다 똑같아. 그까지. 모든 문학은 거기는 그 주인공이 뭘 원하냐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갈게. 이 문제의 주인공이 나하고 점순인 건 알았어. 문제를 통해서. 그럼 지문 읽을 때 무슨 생각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건 뭐고 점순이가 원하는 건 뭐냐만 찾으면 돼. 원하는 게 같으면 얘는 갈등관계가 아니라 우호관계일 거고 원하는 게 다르면 얘는 대립관계일 거야. 이게 소설 감상의 핵심이야. 이해가 돼? 다른 부차적인 것들은 다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다 중요하지 않아. 이 소설을 읽고 감상하는 데는 오직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각각의 주인공이 뭘 원하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생각해봐.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볼 때 되게 충격 먹었거든. 내가 몇 회부터 봤냐 하면 3회인가 4회부터 봤어. 그 전에 애들한테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는 들었어. 그거 주인공이 누군지는 내가 들은 적이 없고 도깨비라는 드라마인데 되게 1, 2회를 보고 와서 되게 재밌어요 이런 얘기를 애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를 내가 옆에서 잠깐 들었어. 아, 그 되게 재밌는 드라마가 있는 거구나 정도는 알았어. 그리고 다음날 집에서 쉬는데 우연히 도깨비 3회 재방송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는데 제목이 도깨비잖아. 근데 한참 보고 있는데 도깨비가 안 나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가 생각하는 도깨비가 아니잖아. 내가 하는 도깨비는 이렇게 뭐 이렇게 뿔도 하나 달려있고 막 뚝딱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 저런 잘생긴 애들만 나와. 그래서 옆에 있는 와이프한테 여보 뭐야 도깨비인데 왜 도깨비는 안 나와? 그랬더니 제가 도깨비야. 그래. 어딜 봐서? 그랬더니 그냥 그래. 저 공유가 도깨비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 옆에 있는 저 남자는 뭐야? 그랬더니 저승사자래. 거기서 이해가 더 안 돼. 왜 도깨비랑 저승사자랑 같이 있어? 그랬더니 그런 거야. 그래. 그럼 저기는 저 여자는 뭐야? 그랬더니 도깨비 신부래. 도깨비 신부? 도깨비랑 결혼해? 그랬더니 혹시 인간이야? 그랬더니 인간이래. 그래서 뭐야? 무슨 말이야? 근데 뭐 거기서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칼을 빼내 마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저 칼을 뺀다고?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도깨비 가슴에 칼이 꽂혀 있대.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당신 눈에는 안 보여. 그래. 그럼 눈에 보이는 건데 도깨비 신부 눈에는 보이는데 뭐야 이게? 그랬더니 그냥 닥치고 볼래?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했더니 도깨비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사는 건 좋은 거 아니야? 했더니 그건 도깨비가 원하는 게 아니야. 뭐 있잖아 왜. 도깨비는 죽기를 원해. 저 죽으려면 몸에 칼을 빼야 돼. 근데 그 칼은 도깨비 신부만 뺄 수 있어. 이해가 안 돼. 이해는 안 돼. 근데 뭔지는 알겠어 대충. 얘가 원하는 건 칼을 뽑는 거고 그 칼을 뽑는 사람은 저 여자인 거야. 그 여자가 걔 칼을 뽑아줘야 돼. 칼을 뽑아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 여자는 칼을 뽑는다는 사실을 아직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야. 그냥 이 남자가 좋은 거야. 봤더니 얘도 이 여자가 별로 싫어 보이진 않아. 그럼 둘은 우호관계일 거 아니야. 이해가 됐지?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이렇게 관계를 파악하다 보면 얘네 둘이 좋아하는 사이, 얘 뭐 삼각관계, 저기는 부모가 반대, 얘는 뭐 불치병 이해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동백꽃은 알 테니까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 주인공은 나하고 점순이야. 주인공은 나하고 점순이. 주인공은 나하고 점순입니다. 자, 첫 문단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문단부터 한번 읽어볼게.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어.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같이 남 울타리 엮는데 생이질할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에 와서 살며시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얘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 척하고 그렇게 점잖게 지내던 타협한만 오늘로 갑자기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한차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내가 이렇게 내배하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저 혼자 깔깔거린다. 뭔지 알겠죠? 너 혼자 일하니? 칵칵칵 이러고 있는 거야 혼자. 이해가 됐어? 그럼 이 순간 여기에 심리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대충 느낌은 오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 계속 갑니다.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고 의심하였다. 거다 밑줄 꺼볼게.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고 의심하였다. 거다 밑줄 꺼보세요. 내가 여기다 왜 밑줄 쳤게? 이게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나는 이 여자가 뭐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해가 됐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자 계속 갑니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게를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행주치마 속으로 꺾였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너 집에 니가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끈새끈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자 거다가 밑줄 한번 꺼볼게. 새끈새끈하게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거다 밑줄 꺼봐. 자 이건 누구 심리하고 관련이 있어? 점순이 심리야. 이건 점순이 심리인 거야. 점순이 개빡쳤어 지금. 맞지 그죠? 화났다는 건 알겠지 지금 이게. 이해가 돼서 화가 났어. 계속 갑니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곳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은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자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거다 밑줄 꺼봐. 자 계속 누구 심리라고? 점순이 심리야. 완전 개빡쳤어. 맞지 그지?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완전 개빡쳤다고. 이해가 되니? 자 계속 갑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넣는 이를 꼭 아물고는 엎어지듯 자빠지듯 논둑으로 향하여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료들이 너 얼른 시집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세요. 갈 때 되면 어른이 갈라고. 이렇게 차연덕스럽게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지게 풀어때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그렇게 그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복복 쓰는 것이었다. 거다 밑줄 꺼볼게.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복복 쓰는 것이었다. 거다 밑줄 꺼봐. 그럼 그 순간 이 둘은 대립인 건 알겠어. 됐어? 원하는 바가 서로 달랐잖아. 점순이가 원하는 건 뭐였어? 내가 감자를 먹어주기를 원했다. 근데 나는 이 여자애가 왜 이러나 미쳤나 싶어서 감자를 거부했어. 이해가 됐죠? 그럼 대립관계야. 대립관계가 되었어. 자 그러면서 나 문단은 건너뛰고 다 문단 갑니다. 나 문단은 건너뛰고 다 문단 갈게. 눈물을 흘리고 간 그 다음날 저녁 낮절부터 나무를 한 집 잔뜩 찌고 산에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네 집에서 닭을 잡나고 점순이의 올 뒤로 돌아보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동그래졌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홀로 걸터 앉아 있는데 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요렇게 안팡스레 패주는 게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나라고 그 볼기짝게. 볼기짝이 뭔지 알죠? 엉덩이야. 싸대기가 아니라 볼기짝은 엉덩이야. 엉덩이 깨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었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 돌아보고 나서야 그제야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울타리의 중턱을 후리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나라고 그러니 하고 소리를 팩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하게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느라 또 죽어라고 패는 것이었다. 읽어보면 밑줄 꺼볼게.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너 보란듯이 내 앞에 죄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면 내 생각이지만 이건 누구의 심리기도 한 거야?
점순이의 심리기도 한 거네. 점순이 지금 누구 보라고 이거 하고 있다고? 나 보라고. 점순이가 지금 누구 보라고 하고 있다고? 나 보라고. 됐죠? 나 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나봐. 그럼 대충 알겠어. 점순이는 지금 나한테 감자를 줬어. 근데 문제는 그걸 거부했다. 시작 발단은 요거잖아. 그지? 근데 감자를 줄 때 내용은 꼭 자랑하는 것처럼 좋지만 말이 은근히 이야기하거나 웃으면서 주는 꼬라지가 점순이가 여기서 이제 느낌이 와야 돼. 물론 써져 있진 않아. 써져 있지 않는 심리야. 왜냐하면 나는 그냥 이 여자애가 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얘의 심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 소설은 몇 인칭이니까? 1인칭이니까 다른 사람의 심리를 알 수는 없어. 그런데 이 여자애가 갑자기 나한테 은근히 말을 걸면서 너 혼자 일하니? 일하면 좋니라고 얘기하며 감자를 내밀면서 너 본감자가 맛있단다. 이 맛있는 본감자를 다른 사람 몰래 가지고 왔다고. 그냥 자랑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말라고 가져온 거야. 그 말은 점순이는 뭘 원해? 날 원하잖아. 말이 좀 그런가? 날 원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원하는 게 나였어. 감자를 먹어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나를 좋아한다고. 나를 좋아한다고. 그런데 지금 얘는 거부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크레이지하다고? 얘는 러브인데. 이해가 되니? 그럼 원하는 바가 같지 않을 거니까 여기는 이 점순이하고 나하고는 대립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봐. 자, 옆에 있는 문제 신경 쓰지 말고 나봐. 자, 그럼 점순이가 좋아한다는 것만 알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점순이를 좋아하냐 마냐를, 여기서 얘가 감자를 줬냐 닭싸움을 하냐는 중요하지 않지. 생각해봐. 감자에다 밑줄을 쳤다고 치자. 그럼 뭘 물어보겠니? 여기서 점순이가 나에게 준 물건은 이런 건 안 물어봐. 수능시험은. 감자를 준 이유지. 그럼 그 감자를 준 이유는 뭐야? 나를 좋아해서야. 그럼 다시 갈게. 그리고 며칠 뒤부터 우리 집 닭을 불러다가 엉덩이를 졸라 때리고 있어. 엉덩이를 졸라 때리는 이유가 뭐야? 정말 알을 못 낳게 하기 위해서? 나의 선의를 거부한 너에 대한 철저한 복수심? 아니지. 누굴 기다렸다고? 나를 기다렸다 우리 닭을 때리는 거야. 왜? 어그로를 끌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쟤가 나를 봐줘야 되거든. 이러면서 시작된 게 닭싸움이잖아. 그죠? 닭싸움이잖아. 그럼 닭싸움을 한 이유가 뭐야? 나를 좋아해서야. 그러다가 결국 내가 화가 나가지고 점순이의 닭을 뭐 했다고?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어. 그럼 점순이가 개빡쳐 되잖아. 이 새끼가!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웃어. 이 뒷내용이 그래야 점순이가 웃어. 자기 집 닭이 죽었는데 웃는다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야, 이 모든 사실을 지금부터 비밀로 해줄 테니까 너 지금부터 내가 하자는 대로 할 테야? 그래. 어쩔 줄 몰라는 나를 데리고 동백꽃 밭으로 가요. 그리고 그 동백꽃 밭에 이제 마지막 소설 내용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 동백꽃 밭에 알싸한 꽃향기에 내가 넘어진 건지 점순이가 나를 민 건지 몰라도 나는 넘어져. 점순이가 민 거겠지? 설마 점순이가 밀 때 죽으라고 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뒤에 돌이 있으니까 대가리 쳐박아서 죽어버려라. 뭐 이렇게 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유가 됐든 점순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점순이가 뭐해서? 좋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그럼 반대로 봐. 나는 처음부터 미쳤다고 생각했어. 중간에도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결부되냐면 여기는 이 점순이가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우리 집은 안 돼. 그 네모박스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아까 이거 안 읽었던 나 봅니다. 나 입었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네모박스에 우리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이네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이한테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결국 이 점순이네가 뭐 한다고? 우리 집에게 땅도 주고 집도 줬어. 그럼 내가 점순이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 집의 처지 때문이야. 점순이 나를 좋아해서고.
점수를 함부로 못하는 건 우리 집한테 잘해줘서야. 그래서 이 두 개가 중요하다고. 그럼 밑줄을 쳐놓고 뭘 물어봐도 정답은 점순이는 좋아해서고 나는 점순이네 집한테 잘못 보이면 우리 집이 쫓겨나서야. 오지단 밑줄을 쳐놓고 물어봐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인물의 심리가 중요하다고. 사건은 중요하지 않아. 닭싸움을 하든 개싸움을 하든 소싸움을 하든 상관없다고. 주는 게 감자가 아니라 고구마면 어떠니? 달걀을 줘도 상관없어요. 뭘 줘도 상관없고 뭘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소설은 사건은 중요하지 않아.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인물의 심리와 처지가 중요한 거야. 그게 여러분 물어보는 수능의 정답이야. 그리고 그건 철저하게 뭐와 관련이 있다? 그들이 원하는 바와 관련이 있어요. 지금 내 말이 이해됐죠? 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소설은. 이해가 됐어? 그럼 어떤 부분을 잘라서 나오더라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반대로 나봐. 내신 준비해야 돼.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 2월 달에 수능 특강이 나올 거야. 수능 특강의 소설을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지? 알아둬야 어쨌든 수능에서 내가 그 소설을 알고 있는 채로 문제를 풀 테니까.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니? 인물마다 각각 처지와 원하는 바가 뭔지 중심으로 정리하면 돼. 그러면 무슨 말인지 돼? 처지와 원하는 바가 뭔지 중심으로 인물을 정리해 놓으면 그 소설은 정리가 끝난 거야. 그 지문의 전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말이 이해됐죠? 이해가 됐지? 그럼 EBS를 정리할 때 땡땡땡 인물 점점 이 사람의 직업, 성격, 가장 중요한 거 처지. 이러이러한 처지야. 그래서 얘는 이걸 원했어. 결국에 그 소설에 그걸 획득을 했냐? 획득하지 못했냐? 요 정도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분을 잘라도 어차피 걔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 이해가 됐어? 단 장편 빼고 토지 같은 건 원하는 바가 수시로 바뀌겠죠. 그죠? 책령이 원칙이니까 그런 걸 빼고 웬만한 소설들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됐니? 됐어? 그렇게 얘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4번 문제 보세요. 이렇게 4번 문제 봅니다. 자, 4번 문제 보는 거예요. 그럼 점순이의 심정과 가장 유사한 건 뭐겠어? 얘기했잖아. 사랑을 얻으려고 관심을 끌어야 된다고. 몇 번이야? 바로 3번이 나오죠. 그죠? 딴 건 안 되죠. 그죠? 그럼 위에 3번 봅니다. 위에 3번 보세요. 자, 위에 3번이에요. 나가 점순이의 마음을 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점순이의 마음을. 그럼 여기서 점순이의 마음에 밑줄 까봐. 그 마음이 뭔데? 좋아함이죠. 이해가 됐어? 그러면 좋아한다는 걸 안다고 가정할 때 이어올 수 있는 나의 생각이야. 찾아봐. 아니, 지문은 읽을 필요 없어. 얘기했잖아. 머릿속에 인물이 뭘 원하는지만 정리되면 소설은 지문으로 갈 이유가 없다니까. 그냥 풀면 돼. 정답 5번이겠지. 왜냐 5번은 봐라. 내가 자꾸 거절하니까 밑줄 까볼게. 겨울 다람쥐처럼 모아둔 게 많다. 거다 밑줄 까봐. 그럼 여기서 겨울 다람쥐처럼 모아둔 게 많다라는 건 뭐겠어? 재산이 많다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재산이 많다는 거야. 점순이가 나한테 재산이 많다는 생각을 하겠니? 아니잖아. 재산이 많다는 생각을 왜 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라고?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이 3번과 4번이 중요한데 이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둘 다 인물의 정서와 태도 파악인 건 위에 보이죠? 문제 유형이.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